안녕하세요. 미국 사는 진돗개돌이입니다. 한국은 교권에 관한 이슈로 나라가 떠들썩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말이 있어요. 좋은 학생이 좋은 선생을 만든다. 저는 이 말에 100% 공감을 하거든요. 선생님들은 아이들 예쁘잖아요. 그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줄 수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더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양질의 교육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교육자가 되는 거고, 엄마들이 육아하면서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 똑같은 거죠.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들한테 좋은 것들이 가는 거죠. 저는 국어 국문을 전공을 해가지고 관련 과목을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 와서는 논술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죠. 근데 논술이라는 과목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 필수적인 게 아니라서 대부분 학부모님들이 인문학적 소양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자녀를 논술을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너무 좋으시고 애들도 정말 나이스해요. 그래서 수업을 할 때 이제 아이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는데 토론식 수업이니까 정말 그 웬만한 어른들보다 훨씬 나을 때가 많다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학생들을 존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막 빛이 나니까 생각과 의견들이. 그러니까 진짜 학교는 학부모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교사도 그렇고 서로 존중해야지 서로 좋은 시너지가 나오는 건데, 이게 학부모들이 그 교사를 하대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오히려 내 아이한테 좋은 것들이 갈 수 있는 상황들을 막아버리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죠. 오히려 학부모가. 네, 이런 메커니즘을 모르는 거죠. 한국에서 교권에 관한 내용이 워낙 이슈가 되고 있어서 뭐 저까지 굳이 언급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 그래도 제가 2차례에 걸쳐서 계속 언급을 하는 건, 요번에 칸쿤 여행을 갔었잖아요. 그때 가져갔던 책이 그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책이에요. 이게 조지 레이코프라는 미국의 한 교수가 쓴 책이에요. 인지 언어학자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프레임을 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우리 사회에서 잘못 구성이 된 프레임은 당연히 바꿀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뭐 슬로건을 하나 만들어서 그 인지 상태를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계속 공적인 담론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지속적으로 공론을 해야지만 인식이 변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한국의 교권이 이렇게까지 추락한 것에 대한 원인은, 그러니까 교사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대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좀 있고 갑질의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요. 내 아이는 대체 불가능한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인데 선생님은 그렇게 내 아이를 대우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뭔가 내 아이가 학교에서 잘못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지적을 하면 엄청난 상처를 준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사실 학교는 내 아이만 소중할 수 없거든요. 특별할 수 없어요. 다 똑같이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가잖아요. 그럼 처음 한 달은 적응하는데 이제 학교 생활에 모든 시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요. 왜냐면 이 시기에 그 1학년 학생들한테 틱장애가 많이 와요. 애들이 집에서는 공주 왕자처럼 우쭈쭈 자랐는데 학교에 갔더니 선생님이 나만 바라보질 않는 거예요. 막 다른 아이들도 보고 있어. 이거를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틱이 진짜 많이 와요. 근데 이제 저희 춘기가 한국에 1학년을 다녔었거든요. 그때 선생님 진짜 좋았어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너무 좋으신 분인데, 그 처음 신입생 받고 한 달 동안 그 컴플레인 엄청 많이 받았대잖아요. 애들 공부 안 가르친다고. 그런 게 다 이유가 되는, 컴플레인에 다 이유가 되는 거죠. 근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내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내 아이 물론 대체 불가능한 소중한 존재지만
다른 아이들도 똑같아요. 그 다 대체 불가능한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사는 그 수십 명의 대체 불가능한 존재를 받아요. 근데 어떻게 내 아이한테만 특별하게 해줘요? 그거 안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교육대학원 다닐 때 일인데, 그때 이제 초등학교 교사분들이 오셨어요. 현직 교사들이 오셨었는데, 연세가 지긋하세요. 근데 그렇게 컴플레인 많이 온대요. 심지어 막 주말 저녁에도 그 선생님들 다 개인 시간 쉬는 시간인데 개별적으로 전화하는 거죠. 개인 핸드폰 전화를 해가지고 막 따진대요. 근데 그게 또 아빠들이 많이 그런대요. 그래서 이 선생님은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그냥 전화기를 최대한 귀에서 멀리 떨어져 놓고 네네 막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실제 있었던 일인데, 그 춘기가 초등학교 1학년까지 다니고서 이제 미국에 온 거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학부모들한테 들은 건데, 한 학부모가 선생님네 집에 찾아간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도 좀 연세가 있으셨어요. 근데 아이를 교실 뒤에다가 이렇게 세운 거예요. 물론 그 아이가 수업 방해를 했다든지 잘못을 했겠죠. 근데 밤에 선생님 집에 찾아가서 무릎을 꿇렸대요. 그 아이 아빠 엄마가. 근데 정말 이렇게 개념 없고 비상식적인 행동들은 좀 하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인식의 변화와 어떤 프레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교권에 관해서는. 근데 이제 한국은 그 공론화가 되게 잘 되는 사회예요. 이게 되게 빠르게 확산되고, 그렇다라는 건 인식의 전환도 빠르고 용이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뭐 동시에 의미하는 거가 되겠죠. 예, 아무튼 그래도 우리 사회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현장에 계신 교사분들이 막 목소리를 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경험을 공유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 이런 거 쉽지 않거든요. 학생들이 나한테 뭐 함부로 한다, 뭐 나를 뭐 때린다, 나한테 폭언을 한다, 이런 얘기 쉽게 공유하기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뭐 교사가 애 하나 제대로 지도도 못하냐 이런 얘기 나올 게 뻔하거든요. 근데 정말 이런 아이들이 교육 현장 속에 있고, 이거는 교사의 역량으로 어떻게 커버될 수 있는 상황과 상태가 아닌 거예요. 전문가의 치료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몇 수십 명을 교실에 놓고 가르친 선생님이 얘를 24시간 한 해만 케어할 수도 없고, 더군다나 막 교실 앞까지 와서 선생님 때리는 애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교사가. 근데 제가 예전에 이태석 신부님이 쓰신 친구가 되어 주실래요? 뭐 이런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읽었는데 이태석 신부님 같은 경우에 왜 수단에서 학교도 짓고 의료 활동도 하고 또 포교 활동도 하셨던 신부님이신데, 거기는 수단이 내전 중이었어가지고 10대 아이들이 소년병으로 참전을 해요. 전쟁에 끌려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얼마나 그 안에 울분과 분노와 강기가 서려 있겠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성당 같은 데 와가지고 막 이것저것 때려 부수면 그냥 신부님은 다 받아주신대요. 그리고 그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한대. 이거는 너의 잘못이 아니야. 우리 어른들의 잘못이야.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아프리카 아이들은 정말 소년병에 징병되지 않으려고 국경을 넘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동네로 들어왔을 때 동네가 폐허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전쟁 중이니까.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한대요. 저 안에 엄마가 분명히 있는데 엄마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부상을 당하셨거나 심각한, 아니면 돌아가셨거나. 근데 살아계시면 나는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아프리카 아이들은 정말 웬만한 아픔과 슬픔과 고통으로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속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우리 학교 현장에 뭐 적용시킬 순 없죠. 아이가 막 선생님을 때리고 있는데 선생님이 야 그래도 선생님은 너를 이해하고 사랑한다, 이런 거를 요구하는 게 사실은 비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잘못된 행동은 잘못됐다고 가르쳐야 되고,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끔 가르치는 게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교육이 좀 바로 서고 교사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또 제대로 정립을 해야죠, 이번 기회에. 그리고 사실 대다수의 아이들 다 좋지 않겠어요. 선생님들도 너무 훌륭하시고, 근데 그 일부의 말도 안 되는 상황 때문에 학교의 도덕성이 와해되는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면 학교나 그 학급에 있는 다른 친구들도 다 피해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도덕성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거라서 또 이와 같은 상황이 학교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매뉴얼을 만들어야겠죠. 학칙이나 교칙 같은 것도 이러한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게 좀 실질적으로 강제성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그에 맞는 객관적인 징계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재정비해야죠. 저희가 작년 여름 방학 때 한국에 나갔을 때 아이들이 한국 학교를 다녔었잖아요. 조국 학교 체험 학습을 신청을 해서. 근데 사실 이것도 학교장 재량이어서 학교에서 안 받는다고 결정이 나면 저희도 체험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건데, 다행히 선생님들께서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체험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때 아이들이 한국 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경험을 하고 온 것 같아요. 왜냐면 선생님들 다 너무 좋으셨고 반 친구들도 다 잘해줬어요. 그런데 학교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담임 선생님과 사전 미팅을 하잖아요. 학교 교무부장 선생님, 학년부장 선생님 이렇게. 근데 진짜 첫날부터 되게 감동받은 게 자료 하나하나를 되게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겨 놓으신 거예요. 시간표라든지 자석 배치표라든지. 그래서 그것도 되게 감동을 받았고, 사실 채율이 같은 경우에는 어리버리해요. 남자아이고 한국어 어휘도 좀 많이 딸리고 교무실 이런 단어도 모르고 갔어요, 학교를. 그러니까 교무실에 가서 책 받아서 교실로 올라가 그랬더니 교무실이 뭐냐고 이러더라고요. 자기도 본인이 이런 상태라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어서 그런 건지 학교에 가는 게 사실 내키진 않았나 봐요. 그래서 등교하기로 했던 첫날 안 간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이제 억지로 끌고 갔는데 담임 선생님이 서프라이즈 환영식을 준비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반 친구들이 다 채율이보다 먼저 와가지고 채율이가 교실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애들이 환영해! 이렇게 해주는 거여서 제가 진짜 그거 보고선 울컥했어요. 그리고 나서 학교 안 가겠다라는 소리가 쏙 들어갔죠. 네, 학교 잘 다녔습니다. 그리고 정말 담임 선생님이 제가 지금 생각해도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학급 경영도 잘하시고 아이들 너무 잘 챙겨주시고, 그리고 이반은 매달 그 달의 생일인 친구들 생일 파티를 공동으로 해주세요. 중학교인데. 그래서 제가 요즘 시대 선생님들은 정말 너무 좋으시다, 이런 거 많이 느꼈고 저도 많이 배웠죠. 그러니까 학교 학습 자료 같은 것도 엄청 열심히 만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채율이는 반장 선거도 나갔잖아요. 그다음에는 여름까지 재미있는 반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근데 물론 채율은 자격도 안 되고 그래서 반장 선거 나갈 수는 없는데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발언의 기회만 주신 거예요. 이날 저한테 와가지고 자기 반장 선거 나갔다고 해서 저는 그냥 대충 들었어요. 반장 선거 나갈 일이 없잖아요. 나갈 수도 없고. 근데 자기는 안 됐지만 가장 반응이 좋았다고 그 얘기를 해서 그냥 그랬어? 그리고 넘어갔는데 다음날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가 와서 채율이 반장 선거 나갔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게 진짜였구나 이렇게 알게 됐죠. 근데 공약 첫 번째가 미국 캔디 준다는 거였어요. 사실 한국에서 미국 제품 웬만한 거 다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판매 안 하는 그 미국 젤리를 폭풍 검색을 해보고선 이제 그거를 저희 남편한테 사오라고 했죠. 남편이 한국을 저희보다 늦게 왔으니까. 캐리어 하나를 다 캔디로 채워왔어요. 정말 애가 셋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무겁고 양이 많을 줄 몰랐는데. 그리고 막둥이 추노가 사실 한국어가 제일 실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진짜 제일 많이 걱정했는데 그래도 친구들을 사귄 거예요. 그래서 방과 후에 같이 놀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저희가 캐리비안 베이 같이 갔던 친구도 있어요. 이때 사귀어가지고. 그리고 뭐 학교 담임 선생님도 너무너무 좋으셨죠. 근데 첫날 사전 미팅을 할 때도 아, 이 선생님은 정말 어른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 성격이 진짜 쿨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좋아했던 것은 학교 앞에 있는 문방구 그리고 편의점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아주 학교 신나게 다녔습니다. 매일 출근 도장 찍고 아 그때 슬라임 정말 원 없이 하고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학교를 마무리하면서 현장 체험 학습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 코로나 때문에 모든 체험들이 막혀 있었는데 정말 운 좋게도 저희 아이들이 학교 갔을 때 이게 재개가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에 너무 놀란 게 미국은 아이들끼리 어디 찾아간다라는 게 사실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대중교통도 발달이 안 돼 있고. 근데 당연히 학교에 버스가 와서 이렇게 갈 줄 알았더니 각자 찾아가는 거였던 거예요. 처음에 너무 깜짝 놀랐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 중고등학교 때도 다 그 소풍 가면 다 찾아갔죠. 뭐 서울대공원, 롯데월드 뭐. 근데 이제 저희 아이들 길 잘 모르잖아요.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게 335 이렇게 조를 짜서 같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잘 찾아가고 잘 찾아오고 그랬습니다. 저 아이들이 학교 너무 재밌게 다녀가지고 또 한국 학교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방학 때 들어가서. 근데 정말 학교와 사회가 좋잖아요. 좋은 가치관들을 아이들한테 심어주고 그러면 오히려 엄마가 신경 쓸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그 사회 속에서 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괜찮은 아이가 성장하거든요. 학교와 사회가 좋으면 그 공동체 속의 개인도 좋게 자랄 확률이 높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국가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반대로 국가가 나쁘면 그 안에 속한 개인들도 나쁜 가치에 따르고 그러한 또 세계관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니까 사적인 영역이 공적인 영역에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바로 세우는 건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